포이맨 칼럼. 값싸고 귀한 보약 중의 보약. 오늘은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가 2020년에 발간한 책 비타민C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하는 이 내용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건강을 지키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면역학 전문 의학자로서 30년간 실천한 비타민C 복용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책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타민C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삼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의 건강, 아울러 필자 주위의 많은 지인들의 건강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간접으로 목격할 때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필자는 비타민C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 40편 가까운 논문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신종 독감이나 변종 독감에도 비타민C가 효과적으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권위 있는 국제 잡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 비타민C가 중요한가? 비타민C가 중요한 까닭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괴혈병 때문에 발견되었지만 비타민C가 결핍되면 신체가 전체적으로 허약해지고 심지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흡수된 비타민C가 조직 내에 분포되는 양상이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뇌, 부신, 눈의 망막에 많이 분포하고 다른 장기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대뇌나 부신의 경우 혈중 농도의 200배에 가까운 고농도의 비타민C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타민C의 두드러진 특징은 항산화제 역할입니다. 비타민C는 마른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용액 속에서는 불안정하여 쉽게 산화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기 쉽고 심지어 형광등 빛에 의해서도 쉽게 산화되어 그 기능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과 비타민C. 우리 몸의 방어체계에는 선천적 면역체계와 후천적 면역체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대한 얘기는 후천적 면역체계에 대한 것으로 말합니다. 면역학을 전공한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결국 어떤 질병이든 평상시에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 미뤄볼 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타민C를 포함하여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증가된 활성산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신의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영양 공급은 정상적 면역 기능 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면역 기능 항진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더욱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군에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기와 비타민C.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비타민C 전문가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감기 예방에 비타민C처럼
싸고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제는 없다고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을 통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C에는 바이러스, 특히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결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제제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상기도에 상존하는 감기 바이러스, 대부분 RNA 바이러스가 대기의 온도차로 인하여 감기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감기약은 해열, 진통, 콧물 억제 등의 증상을 없이 하므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C 항바이러스 효능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혈중에 흡수되어 있는 비타민C가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 치료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간접 효과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히 면역 반응에 대한 효과로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감기의 증상을 가볍게 하거나 감기의 기간을 짧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식사와 함께 하루만 복용하면 대부분의 감기는 큰 어려움 없이 극복됩니다. 비타민C는 값이 매우 쌉니다. 구입하는데도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복용도 쉽고 고용량을 복용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행성 독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량이란 식사와 함께 3g씩 3차례 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타민C는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면의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장과 비타민C. 위장에는 염산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있음에도 헬리코박터균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균이 위장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궤양의 원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확실하게 특정 종류의 위암을 발병시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경우 70%에서 9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니 위장병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C가 헬리코박터균을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굳이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 균의 병원성을 차단할 수 있으니 비타민C의 다량 복용이야말로 한국인 위장병 치료를 위한 친환경적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되는 과정 중에 위에서 암의 원인인 나이트로스 아민의 생성을 비타민C가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과 함께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섞어 주었을 때 생성되는 나이트로스 아민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이 위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비타민C.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때 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러나 면역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위벽을 공격하여 상하게 하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제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즉시 달려가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결국 심장 박동의 주 근거인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혈압이 떨어지며 최종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용한 비타민C가 장기 중에서도 특히 부신에 200배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이 심장을 위한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을 만드는 데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비타민C의 필요량은 늘어납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먼저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보충되어야 합니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과 비타민C. 30년 전에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은 그리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통계를 보면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폭발적 증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연령에 상관없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과식 때문이고, 둘째는 현대인에게 숙명적으로 발생하는 극단적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메가비타민C 요법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 란셋에 대량의 비타민 요법을 적용했을 때 혈압을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유발되는 질환을 괴혈병이라고 말합니다. 괴혈병이란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란 뜻입니다. 그 결과가 출혈의 주 증상인 질환이라는 말입니다. 괴혈병은 점막과 피부가 맞닿는 곳에 출혈이 나타나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괴혈병은 빈혈과 전신, 쇠약, 팔다리의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경화되는 질환입니다. 비타민C의 효능은 무서운 괴혈병을 막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30년 동안 직접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 나이에 비해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고혈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혈관이 나이에 비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비타민C를 복용한 대가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C를 복용한 많은 지인들의 혈관이 건강해진 예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모두 담기는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혈압과 비타민C. 어느 날 장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시야의 바깥 가장자리에 어둠이 드리워져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서울대병원 안과에 입원해 시야 검사를 한 결과 장인의 설명대로 오른쪽 바깥 가장자리 시야에 결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망막혈관 조영술을 통해 망막혈관들이 막혀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찾아냈지만 당시로서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고 다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안과 과장의 설명에 장인은 다소 절망한 듯 했습니다. 이후 장인을 포함해 처가의 모든 식구가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안과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막혈관도 모두가 막힘없이 뚫려 있었습니다. 안과 과정도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2년 사이에 일어난 믿기 힘든 변화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이완기 혈압도 8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압을 측정해 보니 130/80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인이 특별하게 한 일이 없고 비타민C를 다량으로 열심히 복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전적으로 비타민C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정상화가 되었고
어렵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다르게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뇨병과 비타민 C.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수개월밖에 살기 어렵다던 내 아버지는 비타민 C를 복용하고 10여 년 더 사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장인 장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신 장인의 경우 망막동맥의 심한 동맥경화로 한쪽 눈에 부분적 시력 상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해 70% 80%나 잃었던 시력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아버지나 장인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았고 또한 열심히 비타민C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나는 비타민C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부분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비타민C를 정기적으로 충분한 양을 복용할 경우 당뇨의 합병증인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 문제를 제1선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비타민C인 것입니다. 설령 과식을 한 후에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할 경우 혈관 내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사 때마다 2g씩 하루에 총 6g의 비타민C를 복용한다면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값싸고 귀한 보약 중의 보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암과 비타민C. 빌자는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참으로 오랜 기간 많은 실험을 하였고 급기야 정맥주사에서 1mm몰 이하의 농도에서 갖는 비타민C의 항암 효과와 1mm몰 이상에서의 항암 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 권위 있는 세계적 잡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1mm몰 이하의 비타민C는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암 예방이나 암 전이를 일부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량의 비타민C를 경구 복용하였을 때 기대되는 비타민C의 효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맥주사로 실현이 가능한 1mm몰 이상의 농도에서는 비타민C가 직접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 비타민C의 연구가인 마크 레빈 등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심지어 그 구체적인 기전의 일부를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로 그동안 고용량의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공론화하지 못했던 미국 임상의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명실상부하게 항암 치료제의 하나로 비타민C가 분명하게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복용하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는 암이 발병하는 것을 부분적이나마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일단 암 환자라면 기존의 항암 치료에 비타민C 정맥주사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계속